여기 누구세요? 같이 진짜 붙어서 트라우마가 저희 있어가지고. 조금 모여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는데 실물 진짜 예쁘시던데. 누구세요? 친구인가? 양갱님 감사합니다. 하면 안타깝나요? 이거 실물이 이쁘다는 게 맞아, 이거 실물 진짜. 이것도 실물이 이뻐요. 이것도 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프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인터넷 기자 변서영입니다. 저는 그 점프볼의 얼굴이 되고 싶은 표창한 팀장입니다. 점프볼 막내 조영두 기자를 대신해서 나온 서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농구 팬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보는 시상식과 올스타전, 그리고 3라운드 MVP 변준영 선수와 전화 인터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미리 보는 시상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전반기가 마무리됐죠. 네. 저희 점프볼에서 지금까지의 활약으로 한번 시상식을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MVP. 저는 일단은 양홍석 선수를 좀 매겼고요. KT가 1등, 1, 2등은 뭐 하고는 상관없이 양홍석 선수를 미는 이유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이제 경기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선수 중에서는 양홍석 선수가 2년 연속 이제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걸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점에서 13.3점인데 이제 점에서 좀 볼륨을 더 높이면 MVP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양홍석 선수를 밀어보겠습니다. 예. 댓글 반응도 보면은 양홍석 선수 리바운드 대박이더라고요. 역시 홍석이가 최고지, 홈플러스 반응들이 다들 역시 양홍석 선수 MVP로 꼽힐만 하다라는. 저도 양홍석을 후보로 두고 고민했었는데 양홍석과 김선영을 두고 고민 끝에 김선영 이유를 꼽자면은 일단 올 시즌처럼 사실 압도적인 MVP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정규리그 성적이 좀 반영이 많이 돼야 될 텐데 SK와 KT가 1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김선영이라면 SK가 정규리그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한 거겠죠. 제가. 근거는 한 게임 차로 앞서 있기도 하고 양팀 상대 전적도 2승 1패로 SK가 앞서 있어요. 실점 마진도 좀 차이가 크고 K가 남은 KT와 맞대결에서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완패만 안 해도 K가 좀 더 정규리그 1위에 가깝기 때문에 MVP가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럼 SK 내에서 김선영과 최준용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저는 김선영을 봤냐면은 공원도에서 시즌 초반은 최준용이 많이 앞섰어요. 김선영보다. 근데 네. 지금은 많이 뒤집어졌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최준용의 롤이 바뀐 걸 감안하면은 김선영이 팀 내에서는 좀 공헌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김선영을 밀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기자님 플래시선 지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별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래도 완전 갖고 있겠죠. 예. 그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내 자랑인데 제가 만든 별명이 3개가 있습니다. 플래시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강불개, 그리고 그 당시 모비스를 지금 현대 모비스지만 판타지4라고. 그 중에 사실 금강불개, 판타지4는 기존으로 있던 단어를 그냥 썼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애착은 없었는데 플래시선은 제가 두 단어를 이제 조합해서 제가 직접 만들고 계속 다뤘죠. 플래시선 주구장창 밀어서 지금의 플래시선이 된 거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별명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잔뜩 올라가셨네요. 예. 바로 이제 넘어가서 MVP 했으니까 이번에 외국 선수 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구 꼽으셨나요? 저는 오마리 스펠맨을 꼽았는데 사실 취향 차를 탈 것 같아요. 예.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스펠맨이 좋아서. 예.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리고 네. 올스타에 참가를 못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나머지 훈련할 때 저도 기사를 썼지만 기사에 못 넣었던 건데 몸 풀다가 소리도 지르고 네, 맞아요. 분을 못 이기는 거죠. 그날 지은 거에 대해서. 공도 백보드에 되게 세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맞아요. 막 으아 하면서 던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전 좋아 보여요. 오히려 그런 승부욕이. 기록이나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못 정하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외국 선수상은 스펠맨 그리고 자미런이 두 명이 제일 유력한 후보 같은데 이 기록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유보하는 걸로. 한돌이 아버지님께서 안녕의 슈퍼히어로 오마이 스펠맨 하셨는데 저도 스펠맨 선수 또 실력도 좋고 승부욕도 있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신인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요즘 아주 치열합니다. 일단 이우석 선수가 신인상을 지금 유력하지 않을까. 뭐 공헌도나 뭐 득점이나 어시스트 이런 개인 기록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우석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런 능력을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한국을 이제 끌어갈 선수가 아닐까. 다재다능한 선수잖아요. 이우석 선수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이우석의 잠재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 점프볼 이번 1월호 보신 분들 계실지 네.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유망주를 네. 뽑는 거에 이제 기자님이 이우석 선수를 하셨어요. 강력하게. 네. 그럼 팀장님은? 저도 이우석인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미 그 신인상 콘텐츠로 현대모비스 유튜브를 가서 촬영한 게 있거든요. 이우석을 밀었던 이유는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선수 저는 이우석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는 일단 뭐 기록을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공헌도 일단은 지금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690점. 공헌도 외에도 보통 이제 스탯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크게는 3개잖아요. 3개에서 이우석이 득점, 어시스트는 둘 다 1위예요. 신인 중에서. 리바운드는 하윤기가 1위인데 2위인 이우석과 0.1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다만 관건은 그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우석은 이렇게 열심히 잘해도 팀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맞죠. 우리나라 기자들의 성향상 표를 받기 쉽지 않다 이거였는데 최근 현대모비스도 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트로피에 이 우까지는 새겼다 생각해요. 아, 이 우까지 우까지. 생겼다. 아, 천삼 맞아요. 여자님 이까지 새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정현을 미루셨거든요. 까지 생겼다 네, 그래서 이까지 생겼다. 좋아요. 이까지 생긴 걸로 하겠습니다. 신인왕은 여기까지 해보고 네. 다음으로 이제 식스맨 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함지훈 선수를 뽑았는데 현대모비스 농구에서 아직까지 함지훈은 필요한 존재다. 함지훈 선수가 이제 식스맨으로 올해 계속 나왔더라고요. 네. 골밑이면 골밑, 뭐 슛이면 슛, 수비면 수비. 뭐 예전만큼의 기량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함지훈 선수를 아 근데 이게 식스맨상이 가이드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말한 김에 바이블이라고 점프를 만든 겁니다. 한일 판매 중에 있으니까 네. 여기 보면은 식스맨상의 이제 대상이 정규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한 명, 두 번째 각 팀의 주전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각 팀의 주전으로 인정되는 선수는 제외라는 게 저는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서호민 기자가 말한 대로 올 시즌 함지훈이 이것만 보면은 식스맨상이 맞아요. 왜냐면은 올 시즌에 31경기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주전으로 출전한 거 4경기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는 무조건 식스맨상에 부합을 하겠죠. 출전 시간은 또한 26분, 7분 이렇게 되니까 전 그래서 식스맨상이 그럼 식스맨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구에서 뛰는 5명 외에 네. 벤치에서 핵심 전력을 말하는 건데 출전 시간이 팀에서도 3, 4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함지훈은 약간 상수 출전만 벤치 멤버다 뿐이지 전 주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출전 시간 자체가 팀에서 이미 많은 선수인데 저는 식스맨이 맞나? 이래서 제 기록을 저는 찾아본 게 팀에서 외국 선수가 한 명 뛰잖아요. 네. 그래서 팀 내에서 국내 선수 중에 5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정호영, 삼성 김동량. 그 다음부터 팀별로 한 명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부경, 변기훈, 김강선, 정창영, 박지훈, 인상공사 박지훈, 김영환, 전현우, 이현민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저는 꼽자면 그래도 이현민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현민이 때로는 벤치 멤버로 때로는 선발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스팀에서는 이현민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네. 애매해가지고 기준이. 그래서 NBA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주전보다 벤치에서 많이 출전하는 횟수 따지는데 이런 정확한 좀 기준이 좀 KBL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순돌이 아버지 네, 신인상도 식스맨도 KT 모비스 경쟁이네요 하셨어요. 와, 슈퍼챗도 감사합니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량발전상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성 선수 이유는요?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수치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량적인 면에서도 또 3점슛 성공률도 월등히 이제 상승했고 정성호 선수가 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에요, 사실 정성호가. 네. 그 외에 혹시 뭐 찾아봤는데 기량발전상도 좀 애매하긴 해요. 기준이 기량발전상 정규 경기에 출전한 모두 국내 선수 중 한 명. 이제 포괄적이죠. 그전 시즌에 비해서 기록이 얼마나 상승했냐 이건 사실 눈에 딱 보이는 수치가 있으니까. 네. 사실 김상규도 그래서 기록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정성호가 워낙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국내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되잖아요. 이것만 아니면 저는 알렉산더를 밀고 싶어요.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외국 선수는 대상은 아니니까. 3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3부는 올스타전 에피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입이라서 이번 시즌이 처음 맞는 올스타전인데 취재도 많이 다녀오시고 거기서 재미있는 썰이 많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각자 이제 취재 에피소드나 썰 같은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취재 간 거 중에만 꼽으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최주영 몰카도 있었고 마네킹 챌린지 이렇게 멈추는 거. 그건 진짜 막 해외에서 뭐 야후 스포츠, SIS 거기서도 이건 토픽까지, NBA도 따라할 만한 이거는 이벤트다 했던 호평을 받았던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뭐 유쾌한 추억은 아닌데 14-15 시즌에 그 당시는 이제 라틀리프였죠. 지금 라거나 선수. 최다 리바운드를 따낸 적이 있어요. 기록 자체도 워낙 압도적이어서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대부분이 이제 MVP를 라틀리프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MVP 호명하는데 딱 김선영이 그때 됐었죠.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라틀리프 선수도 그때 투탈한 표정을 지었던 게 중계함에 나왔었는데 밑밥 가는 건 아니고 점프볼은 그 당시에 투표권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과는 나온 거니까 끝나고 김선영 선수도 그때 내가 라틀리프한테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그때 그래서 라틀리프가 기자들에 대한 속상함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한동안은 좀 올스타전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모비스 소속으로 경기 뛰고 공식 인터뷰 할 때마다 되게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그 당시에 모비스 팬들이 직접 이렇게 트로피를 만들어서 따로 우리가 제작을 뽑은 MVP는 라틀리프다. 트로피도 줘서 라틀리프가 감동을 받았고 전 기억이 제일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 이제 올스타전을 경험한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0304 올스타전 기억하시고 있는 팬들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하프타임 공연이 진짜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최고의 이제 가수였던 원타임 그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는데 핫뜨거 그때. 네, 핫뜨거였죠. 네. 아, 근데 그 음악이 나오니까 외국 선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나도 연구 그때 기억나는 외국 선수가 엘버트 화이트랑 제이슨 윌리엄스, 앤타놀도 세 명이서. TG 3부였죠. 네. 그때 진짜 클럽 만드는 거 같이 네. 해서 오. 아, 그때 너무 멋있었어. 하프타임은 그 0304 올스타전이 역대급이지 않나 해서 하프타임 공연은 앞으로도 좀 힙합으로 좀 가야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면 진짜 그 외국 선수들의 그 흥을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한다면? 아 맞아요. 그 축하 공연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는 무슨 이벤트 있어요 하는데 그 타임이랑 쿼터 쉬는 타임마다 이벤트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스테이지 분들 오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다른 팬분들께서는 좀 어떤 올스타전이 좀 기억에 남나요? 아 허영재 1대1 김선영 김낙현 선수 굿보이 저 이거 종종 보는데 너무 멋있어서 최준용 몰카가 재밌긴 했죠. 따로 이제 최준영 선수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물어보려고 자기 너무 화났다고. 그렇지. 이정현 박찬희 하트비트 나 이거 그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 KBL에서 했던 스트릿 크블 파이터에서 그 장면이 이제 나와가지고 회상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맞아 이거 심판. 그치. 아 허운 심판 김시재 선수. 네, 그 김실애 선수도 네. 이제 막 하고 자유투 쏠 때 허운 선수가 그 이정현 선수가 하이파이브하고 심판 옷 입고. 아 하윤기 선수 덩크 뭐 준비했지 궁금해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창의성이 좀 있는 덩크를 많이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살짝 힌트 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분장을 좀 할 예정이에요. 정말요? 기대할 만하네. 네. 근데 워낙 또 하윤기 선수 이렇게 제대로 판을 깔고 하면 어떨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첫 올스타전이잖아요. 올스타전 하면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팬들과도 의견을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올스타전이 이렇게 팬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또 올스타전이 재미없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꽤 있어요. 또 기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그 본 경기가 일단은 가장 좀 재미없다는 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NBA를 좀 벤치마킹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네. 2년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제 올스타전을 이제 코비를 추모하는 기념에서 NBA 올스타전이 열렸는데 3쿼터까지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다가 4쿼터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이 코비를 상징하는 백넘버 24점이죠. 24번을 이제 점수로 목표를 세워서 24점이 나올 때까지 경기를 펼쳤는데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역대급 올스타전이다. 호응이 좋았고 KBL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 하면 괜찮지 않을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수 의미 있는 네. 숫자로 점수 날 때까지 경기하는 거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올스타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너무 많은 팬들이 이제 이번에 팬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역대급의 기록이 나왔잖아요. 또 허웅의 이제 역대 최다 득표. 아 이상민의 기록이 이렇게 깨졌다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죠. 좀 더 많은 팬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도 들고. 다만 이번에 100% 팬투표로 올스타가 정해지다 보니까 물론 라거나 선수가 특별 기여를 해서 국적이 한국인이 됐지만 KBL 내에서 어쨌든 외국 선수 신분이고 라거나 선수 빼면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스펠맨이나 원희, 뭐 마레이, 라렌 이런 선수들은 좀 제외된 게 아쉬워서 외국 선수들이 좀 더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따로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올스타전이면은 이렇게 쇼맨십도 중요하지만 뭐 화려한 덩크 이런 것도 좀 나와야 좀 더 맛이 살잖아요. 맞아요. 랠리도 나오고 그런 걸 그러니까 물론 스펠맨은 덩크 컨테스트 나오긴 하지만 인게임에서 그런 화려한 장면이 나오고 그렇죠. 외국 선수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을 인게임에서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 선수는 따로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면 외국 선수 슬롯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좀 따로 슬롯을 정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해봐야
해야 연맹 되죠. 차원에서 네. 조금 네, 팀장 제한, 감독 추천제. 또 그 저희 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비율.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프로 야구도 그게 좀 심했었죠 한때. 예를 들어서 LG 트윈스나 롯데자이언츠 이런 팀들은 되게 팬덤이 강한 팀들이잖아요. 올스타도 다 싹쓸이가요. 그래서 KBO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팬 투표 비율 70%, 선수단 투표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을 했거든요. NBA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NBA가 지금 50%가 팬 투표, 그렇죠. 25% 선수, 네. 25% 맞아요. 미디어. 그래서 어떤 다른 뭐 방법을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셨던 2명 제한을 없애든 투표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변수가 생겨서 조금 더 외국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혹시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점점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KBL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야 좀 많이 듣고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저희도 무작정 뭐 까는 게 아니고 맞아요, 좀 더 맞아요. 재밌는 올스타전이 되기 위해서 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감독 추천. 예전에 감독 추천을 했었죠. 저희 마지막 인사 아시죠? 오늘 간만에 또 방송 참여하게 돼서 또 옛날 올스타전 추억도 하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돼서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좀 긴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판에 좀 풀렸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알찬 정보와 푸짐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점! 골! 감사합니다. 뿅. 네, 끝났어요. 뿅.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